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진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기조 강연 주제로 들고 나온 내용은 어떤 대주제가 이제 노멀 시대에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작년 7월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크게 그린 뉴딜 정책과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어떤 그린과 디지털 뉴딜이 융복함된 뉴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 요소를 살펴보더라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을 구현하는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핵심 요소로 크게 이제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라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성공 전략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것을 올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에서 금방 보았듯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행복한 미래학교를 구현하는 것만큼 우선 미래 교육 과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행복한 미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과정이 우선 선결되어야 되고 미래 교육 과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운영 방식이 이게 맞도록 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래 교육 과정에 맞도록 학교의 어떤 학교 급별 또는 교과목별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미래 교육 과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의 우리가 이제 준비가 먼저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에 있던 것들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환경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그 교육 환경에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이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메인 핵심인 것이 공간 혁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혁신을 하면서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 복합화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옵션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쉽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때 만약에 뭐 시장에 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이제 동일한 물건이 이제 여러 개 나열돼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이제 디자인도 다 다를 것이고 기능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천차만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예산에 맞도록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을 하듯이 단위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가 행복한 미래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간 혁신을 할 것이고 우리 학교에 필요로 한 그린 학교의 기술 요소가 무엇이고 스마트 기술 요소 그리고 학교 시설 복합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옵션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이 공간 혁신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간 혁신이 미래 학교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듯이 학교 공간은 교수 학습 행위 활동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교의 교육 집단 결국은 이제 교사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사의 집단에 의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빚는 그냥 공간을 조성해주는 건축가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육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은 교육을 잘 모르니 교육은 어떻게 하면 건축 행위에 참여하고 잘 요구를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기 쉽도록 우리가 교육 과정을 구현하기 쉽도록 어떤 공간을 잘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가는 이제 학교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별표를 치고 싶은 것은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혹 한 번씩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섀도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따지면 이제 그림자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으면 사전 건축 기획가가 되었든지 그 학교를 건축 설계를 하게 되는,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건축가가 그 학생을 한 2, 3일간 정도 교문에서부터 교문까지 동일한 시간에 등교했다가 하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학생 뒤를 졸졸졸 쫓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학생이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위 활동을 하는지 건축가의 관점으로 관찰을 해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불편한 점과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노트를 잘 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교사를 그림자 놀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정 교사를 이제 지목을 해서 교문에서부터 교문까지 출근 퇴근을 같이 2, 3일간 해 보다 보면 교사의 어떤 일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아주 근접해서 건축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학교의 학생과 교사, 결국은 주된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의 어떤 좋은 점과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건축가가 사전에 파악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 가서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야만 굉장히 이제 충실한 협의가 되는데, 지금의 어떤 학교 현장을 둘러보면 그냥 용역을 맡은 이후 그냥 인사치레로 학교 현장에 가서 그냥 아무런 서로 간의 정보 없이 협의를 하게 되면 별로 이게 어떤 성과 없는 협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건축가가 섀도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현장을 좀 이해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사전에 좀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성공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을 가시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생각하는 수준이나 생각하는 장소, 그리고 생각하는 행위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제 성공 전략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현장의 어떤 리더십을 좀 갖추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일선 현장은 물론 개인의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단위 학교나 교육청까지의 어떤 리더십이 그 단체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건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이제 그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어떤 취지와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 목표, 취지와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학교 현장 교육청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단위로서는 지역마다의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어떤 학교 현장을 감안 또는 지역 사회를 감안해서 기본 계획을, 큰 방향을 좀 수립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도 관계없이 교육부가 얘기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어떤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교육청 단위별로 좀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리더십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육청 담당자 또는 학교 현장의 어떤 사용자, 특히 이제 교사들이겠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런 1, 2 과정을 통해서 조금 여러 차례의 어떤 그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좀 높이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뭔가 이게 연결해 봤을 적에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방향성이 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한 어떤 마인드 제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성공 전략의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설 환경이나 어떤 시설 사업처럼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좀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누구라도 봤을 적에 타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이제 좀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6가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어떤 교육 집단과 건축 집단 간의 어떤 상호 협업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위에 이제 1, 2단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교육 파트 쪽에서 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해 주시고, 3, 4, 5, 6단계의 어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그것을 1, 2단계의 어떤 교육 파트의 결과를 이어받아서 건축 파트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건축 파트와 교육 파트의 업역이 이원화된 것은 아니고 메인과 서버를 좀 각기 달리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학교 현장을 제가 둘러보면 이런 사업이 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담당자에게 이제 TF를 구성하게 하고, 일부 교원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TF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보다는 모든 학교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 사업의 프로젝트 팀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떤 사업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원 간에도 갈등이 학교 현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미진하다 할지라도 모든 교원이 다 참여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역할에서부터, 기능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현장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래사회 교육 환경 변화 탐색인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학교, 이제 다른 학교가 아니고 우수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처해진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주목해야 되는 미래사회 교육 환경 변화를 이제 정리해 보는 것인데, 우리 학교가 필요로 한 것들만 정리해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의 비전,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선언적인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볼 수 있는 미래사회 교육 환경 변화 요인으로부터 우리 학교만의 다른 학교에는 없는 그런 아이덴티티한 어떤 교육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비전과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교육 과정을 시도 교육청을 거치고 지역 교육청을 거친 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조정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을 우리 학교에 맞도록 재구성했으면 여기에 맞는 학교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주된 노력자는 학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단순히 그냥 오래된 경력이나 경험에 의해서만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경험과 경력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떠한 학교 운영 방식의 장단점을 좀 고려해서 응용해 보는 것이 어떤 미래의 행복한 학교로 가는 학교 운영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할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맡은 학년 또는 내가 맡은 교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 과정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잘 구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학생 특성을 고려까지 해주면 우리 학교만의 정말 교육 과정에서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기 위한 학교 운영 방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까지 재구조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만의 것으로 이게 조금 재편성되지 않으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돌파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드시 교육 분야의 어떤 교사 집단께서 이 분야를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운영 방식이 이렇듯 한 7가지 정도의 이론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미, 이제 오세아니아주, 아시아까지 이렇게 새로운 학교 운영 방식이라고 해서 오픈 플랜 스쿨형이라는 게 추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좀 교실을 탈피해 보자. 그리고 교실을 좀 제한된 공간, 제한된 인원수, 이런 것을 좀 이게 한번 넘어보자. 이런 뜻에서 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교육 건축 전문가인 프라카시 나이르는 희한하게 교실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교사로부터 지식을 듣거나 수동적으로 전달만 받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스를 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그냥 판스를 그냥 이게 받아쓰기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교실이라는 것이 그러한 행위 활동에 조금 어떤 지배를 받는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실을 좀 탈피하고 새로운 좀 오픈된 공간에서 뭐 좀 휴식 공간이나 또는 공용 공간, 넓은 복도 또는 실내 광장 그리고 어떤 커먼 스페이스나 이런 러닝 허브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학습 장소를 제공해 주니 처음에는 조금 아이들이 조금 갈팡질팡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좀 조성을 하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굉장히 교실에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실을 좀 타파하는 오픈 플랜 스쿨형이 좀 탄생을 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초등학교의 오픈 플랜 스쿨형의 이제 평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일한 규격의 학급 교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급 교실을 타파하다 보니까 이렇게 러닝 커뮤니티 형식으로 동료 학급 집단 간의 어떤 교사와 학생 간에 여럿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교수 학습 방법대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사들이 협력 수업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협력 수업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호주에서는 사례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처럼 중앙에 이제 복도가 있고 교실이 이제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이제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죠. 여기에 이제 교사의 책상이 이제 교실마다 다 있었고 왼쪽에는 이제 교실의 평면도지만 오른쪽에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 전통적인 교수법,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획일적인 학급 교실에서 각각의 자기 반 아이들만 담임 선생님 위주로 수업을 하니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교수법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급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교실이 여유 교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 두 개 교실을 이 6개 반이 다목적 용도로 써보아라 라고 해서 그렇게 교실을 다목적 교실을 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게 교수법에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탈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좀 더 혁신을 걸어서 선생님들을 각 학급 교실에서 일단 교사 연구실로 한 군데로 다 모으고 6개 교실을 각각의 어떤 성격과 학습 방식이 다르게끔 교실 환경을 구성을 해서 6개를 서로 나누어 쓰는 구조로 했더니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약간 이제 전통적인 교수법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수법도 가능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탄력을 받으시고 오픈 플랜 스쿨로 그러니까 복도까지 학습 장소로 쓰는 장소로 일단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다시피 전통적인 교수법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교수법이 가능해지더라. 결국은 이제 공간이 어떤 교수 학습 방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실증된 사례 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어떤 학급 교실을 지속적으로 맹목적으로만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존의 이성을 좀 해체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틀을 좀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역삼각형은 교사 중심의 티칭이고 바르게 서 있는 이제 삼각형이 학생 중심의 러닝인데 오른쪽에 A부터 E 타입이 있는데 결국은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교수법에 의한 가르침, 티칭은 닫혀진 교실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학생 중심의 열린 학습 중심으로 하려고 하자면 오른쪽에 이 타입처럼 공간을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픈 플랜 스쿨형으로 평면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A는 나쁘고 E는 좋다 이렇게 양분화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의 수준이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이 우리 교육 과정이 우리의 교수법이 A 수준인지 B 수준인지 C 수준인지 그 수준에 맞도록 공간을 해야지 무조건 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유의해서 단위 학교 어떤 사용자 간의 어떤 공간 사용에 대한 존중과 이해도 필요하고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문화 자체도 조금 공간 조성과 함께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줬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의 사례도 있고요. 고등학교 사례도 이렇게 외국의 열린 오픈 플랜 스쿨형의 뭐 평면도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블렌딩 러닝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어떤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내 이제 어디에서나 실내, 실외 어디에서는 이제 와이파이가 이제 터질 것이고, 이렇듯 이제 사진에 보시게 되면 뭐 러닝 텐트를 치거나 러닝 매트를 깔아서 바깥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이렇게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이제 학습 장소로 쓸 수 있고, 이런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미래 어떤 학교의 실내 어떤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만큼만 복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룸이 하나 있고 클래스룸,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기존의 방식에 이제 복도를 이렇게 늘려버린 거죠. 넓히고 교실의 폭은 줄어드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열려진 복도, 그런 것들이 이제 커먼 스페이스나 러닝 허브나 이렇게 공용 어떤 실내 강장, 학습 장소로 또는 커뮤니티 장소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뭐 4종류 이상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도 할 수 있고, 소규모 어떤 동아리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개별 학습도 할 수 있고, 동료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교수법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복도를 줄이고 교실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미래 교수법이 이제 굉장히 실현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런 1인용 부스라든지 1인용 텐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군데 이제 복도나 오픈 스페이스에 이제 설치를 해놓고 온라인 뭐 교육 또는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생활 체육 활동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또는 저 교실 벽면에 이제 대화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어떤 온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오른쪽처럼 어떤 뭐 일방향식과 행위 활동을 통해서 하는 어떤 이런 강의실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듈러도 과거의 어떤 획일화된 어떤 모듈러를 탈피해서 좀 선진화된 모듈러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도 다양하게 우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을 지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학교 대지와 건물을 둘러보면서 우리 학교가 가야 할 디자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근데 이것이 건축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듯이 학교에서도 어떤 공간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미래 학교에 대한 관련 동영상도 열심히 찾아보셔서 우리가 사전에 학습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각종 어떤 사례들, 그리고 어떤 뭐 참조할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 학습하시고 탐색하셔가지고 공간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든 학교의 공간은 학습 장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의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교사 공간 혁신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넓은 계단이었는데 저 계단을 절반 정도 넓을 필요가 없다라고 교사가 판단하고, 그 교사가 계단을 절반 잘라서 노란색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발표 장소로도 쓸 수 있는 교사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리모델링이거나, 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음으로 인해서 교사가 어떤 저는 패브릭 스툴을 이제 교실에다가 이제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수법이 가능하도록 한 교사의 아이디어나, 또는 과학실의 어떤 선생님이 과학실 한편으로 저 뒤에 보이시는 극장식 의자,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이론과 실습이 같은 과학실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 선생님의 아이디어, 또는 어떤 그 사회 선생님께서 복도에 미니 어떤 무대를 만들어서 커튼까지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복도 또는 오픈 스페이스에 발표 장소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사들의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로부터 좀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일단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 어떤 마스터 플랜을 먼저 수립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이렇게 학교 현장을 둘러보시면
뭘 고쳐야 되는 것들이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그 리스트업이 되는 거를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면 그 우선순위별로 비용을 견적을 내보실 거고, 그 견적인데 결국은 우리 학교가 받은 예산이 올해 13억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위에 우선순위부터 13억까지만 올해 공사를 해야 되지, 모든 것을 공사하겠다고 하향 평준화해서 질 낮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5번 이후로 6번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 다음번 교장 선생님이 오시거나 그 다음번 사업비가 추가로 왔을 적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년도 사업이 결국은 5단계인데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올해 사업비로 받은 것만 해당하는 공간 혁신과 그린 스마트 복합화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전 기획의 주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그린은 뭐 크게 우리가 이제 생태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에너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여기서 우리 학교가 치사 선택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생태와 에너지 중에서 이런 기술 요소와 공간 혁신을 결국은 우리 학교가 단지 그런 기술 요소하고 공간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 시설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잘못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이제 기기 장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스마트에 대해서는 기기 장비로만 집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초점해야 될 것은 기기 장비는 그 내구 연한이 굉장히 짧지만 스마트 공간은 굉장히 내구 연한이 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공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스마트의 어떤 요소에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적극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도 기기 장비냐 공간이냐 이런 것들을 학교의 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술 요소와 공간 혁신을 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것인가라는 연계되지 않으면 그 기술 요소와 공간은 잘못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복합화도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성이 다를 뿐 시설 복합화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시설이고 마을교육 공동체는 결국 학생들이 마을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과 지역 시설 간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해줄 것이고 지역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채택을 해야지 그냥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으면 조성되었다라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어떤 사용자 집단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은 변하고 수업도 변하고 교수 학습 방법도 진화할 것이니까 여기에 맞도록 공간도 진화할 수 있도록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